자, 오늘의 주제는 부가가치세 실기,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분의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입니다. 1차적으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차적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내용은 이제 저번에 우리 했던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과 정산 내역 다음에 이루어지는 액션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액션인데 얘도 사실상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도 좀 적을 겁니다. 아마 기출 문제도 좀 적고 관련 문제도 적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부세액 또는 이제 환급세액 재계산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또는 정산 내역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공통매입세액을 곱하기 여기가 뭐냐면 총 공급 가액분에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면세 공급이죠. 맞죠? 그러면 약간 꼼수가 생깁니다. 꼼수가 이게 뭐냐면 면세 비율이란 말이에요. 면세 비율이 크면 클수록 불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 심리상 불공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웬만하면 부가세 돌려받고 싶지 이 불공의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0으로 만들면 되죠. 이런 거예요. 이번에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얼마짜리냐면 50억에 5억짜리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 5억에 대한 부가세가 공통매입세액인데 얘를 돌려받고 싶어서 면세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5억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하필이면 과세 공급이 0이었어요. 전부 다 불공인 거야. 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주제가 그겁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1번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1번이 감가상각 자산은 그 해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은 내용 연수 기간 동안 계속 쓴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예정 확정 따지지 않으니까 이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계속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동안 납부세액을 뭐한다? 재계산합니다. 다시. 그래서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이만큼만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지만 다음 확정 긴고 기간에는 여기를 확정 지어서 여기를 다시 계산해요. 그 다음 또 확정 지어서 다시 계산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정 때는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 때는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 때는 정산 내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확정 때 예정 때는 하지 않습니다. 확정 때는 계속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및 구축물은 이 짓을 몇 년 동안 하냐면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1년에 확정이 몇 번 있죠? 2번 있으니까 총 몇 회 하는 거냐면 20회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라 함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기장치 이런 것들은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은 총 몇 회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다 개념만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는 요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요 사항이 별표인데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이 페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산식 페이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산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만 구한다? 감가상각자산만 구합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숫자로 표현했지만 프로그램에는 이게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계산식을 살짝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식이 다음 페이지인데 먼저 볼게요. 계산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건물 및 구축물은 제가 몇 회 한다고요? 얘가 20회가 되면요. 얘가 20이 되면 경과된 기간의 수가 20이 되면 5%랑 곱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0%가 되죠. 그래서 숫자가 1이 되기 때문에 1-1은 이 산식이 0이 돼요. 그래서 끝이 나는 거고 다시 그 건물 및 구축물 이외에는 내가 몇 회 한다 그랬죠? 4회 한다고 했죠. 맞죠? 2년 동안 한다고 했죠? 곱하기 25% 하면 얘가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0%가 되어서 이 데이터가 0이 돼요. 0이 되는 숫자를 때문에 건물 및 구축물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건물 및 구축물은 5%씩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5%씩 개념은 이런 거예요. 큰 건물이면 요만큼씩 계산한다고요. 5%씩. 5%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물 및 구축물. 나머지는 25%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25%, 25%, 25%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맞죠? 마지막에 거는 이제 100%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컴퓨터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래서 프린터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원재료랑 토지는 X 해라. 왜 X 하죠?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니까. 얘는 재고자산이고 얘는 유형자산인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문제에 통상 빼버리는 문제가 나왔던 애들이 원재료와 토지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와 토지를 빼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원재료와 토지를 빼버리고 자, 두 번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이것도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기고 얘가 2기고 얘가 1기고 얘가 2기고 부가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 요때이고 이때 구입을 했다라면 여기에요. 구입했다라면 경과된 기간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기 이렇게 계산이 돼요. 경과된 기간의 수는 예정과 확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면 되는데 컴퓨터가 해줘요. 그냥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고민하지 않고 자, 여기도 고민하지 않고 컴퓨터가 다 해줘요. 세 번째, 면세 증감 비율을 구한다.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때 매출이 일어나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면세 매출이 몇 %였냐면 60%였어요. 그러면 과세 매출은 몇 프로죠? 상대적으로? 40%겠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일어난 거죠. 자, 아까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면세 비율이 몇 프로냐면 약간 이렇게 내려왔어요.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은 40%였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면세가 증했어요? 감했어요? 감했죠. 감. 자, 증감 비율이니까 감했고요. 몇 퍼센트? 그래서 마이너스 20%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얘도 컴퓨터가 해줘요. 얘도 컴퓨터가 해줘요. 감이 마이너스 20%라는 말은 이제 불공의 계산식 자체가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환급 받습니다. 환급.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근데 금방 이제 면세 비율에 대한 계산 방식은 앞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가 면세 비율이에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가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비율 계산하는 방식을 왜 구하냐면 요 3번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5% 미만의 경우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기의 면세 비율이, 60%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56%인 거예요. 이해가죠? 감이긴 감인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자, 5%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이죠. 얘가 절대 기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면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엇을 안 한다고요?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안 했다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 구간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안 했다면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렇게도 안 했어. 면세 증감 비율이 5% 미만이라서 안 했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지을게요. 정리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감가상각 자산만 구한다. 요거는 우리가 골라줘야 돼요. 즉,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거는 X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원재료와 토지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온 애들을 분석해보니 원재료와 토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와 토지를 X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거 오토예요.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해주고 굳이 기억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얘도 컴퓨터가 해줘요. 우리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하지 말고 면세 증감 비율도 뭐 한다? 컴퓨터가 해줘요. 근데 컴퓨터가 해주는데 입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입력이 이제 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칸이 뭐냐면 칸이 어떻게 되냐면 단기의 매출을 입력합니다. 단기의 면세 비율을 입력합니다. 단기 면세 비율. 자, 지금 이것이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단기가 2기라고 생각할게요. 단기가 2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단기 면세 비율 B 값을 여기 넣어줘야 돼요. 컴퓨터에. 근데 이 면세 비율이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줘요. 자동 계산되니까 사실은 이 산식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에 뭐 넣냐면 전기 면세 비율을 넣습니다. 그럼 전기 면세 비율은 여기서 뭐 넣으면 되죠? A 넣으면 되죠. A를 넣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돼요.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다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계산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 5% 미만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단기 면세 비율이 C를 넣고 맞죠? 그러면 전기 면세 비율은 뭐 넣어야 되죠? B 값을 넣어야 돼요? A 값을 넣어야 돼요? 전기는 얘가 전기잖아요. 이때는 맞죠? 이렇게 계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기 면세 비율을 A를 넣어줘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단기 면세 비율은 모두 다 C값을 넣습니다. C값을 넣는데 문제는 전기 면세 비율을 이렇게 3개를 제시해줘요. 3개 제시해주면 어느 누구든 단기 면세 비율을 C값을 넣는데 전기 면세 비율을 B값을 넣을 것인가 A값을 넣을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틀립니다. 결론은 여기서 틀립니다. 전기 면세 비율을 A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제 B값 넣으면 틀리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틀리게 하는 놈은 뭐냐? 딱 요겁니다. 틀리게 하는 놈은 첫 번째 감가상각 자산 걸러야 돼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기 면세 비율에 직전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는 전기라고 안 돼 있고 직전이라고 돼 있어요. 직전 면세 비율 넣는 곳이 있어요. 직전 면세 비율 계산할 때 이때 얘를 넣을 것인가 얘를 넣을 것인가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틀린다면 딱 이 두 군데에서 틀려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계산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계산식이 나와요.
지금 당장 뭐 계산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매입 세계,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매입 세계,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볼게요. 매입 세계, 가로 열고, 1-5%는 건물 및 구축물. 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기간일수. 그러면 곱하기 먼저 계산되죠? 그 다음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죠? 증감된, 증 또는 감. 증은 플러스로 넣으면 되고, 감은 마이너스로 넣으면 돼요. 증감된 면세의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여기 400페이지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갑니다. 자, 400페이지의 숫자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400페이지. 요거랑 손으로 풀고 바로 컴퓨터에 접목시켜 볼게요. 그럼 컴퓨터에 어떻게 나오는지. 현재는 제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냐면, 감가상각 자산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 할 거 하나 찾으면 X 이렇게 합니다. 원재료에는 X 해버립니다. 원재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기계장치 왼쪽에 25% 쓰세요. 이렇게. 자, 이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시험 칠 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구축물 왼쪽에 5% 한번 적어 보세요. 요것도 이해했죠? 자, 지금이 몇 기예요? 요 문제 위에. 2020년 1기예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얘는 이제 2018년도부터 할게요. 자, 2018년도고, 자, 이해 목적상 제가 지금 그리는 거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2019년이고, 얘는 2020년이고, 지금 현재 2020년 1기라고요? 얘가 지금 현재죠. 맞죠? 그러면 기계장치는 언제 취득했냐면, 2019년 11월, 여기 구입했네. 여기에 기계장치 구입했네. 맞아요? 경과된 기간의 수는 1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1기.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축물은 2018년 2기죠. 2018년 2기가 여기에요. 제가 1기, 2기, 1기, 2기. 2018년 2월, 즉 10월 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때 구축물 이렇게 쓸게요. 구축물 이렇게 썼어요. 자, 구축물의 경과된 기간의 수 한번 찾아볼게요. 구축물의 경과된 기간의 수는 하나, 둘, 셋. 맞죠? 여기에 3기라고 쓸게요. 자, 요것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한번 가볼게요. 자, 기계장치 부가가치세가 얼마죠? 여기 좀 적어볼게요, 제가. 프린터에 되어 있어요. 100만 원 곱하기, 맞죠? 맞지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몇 프로? 내가 25% 이해 돕고자 쓴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곱하기, 경과된 기간의 수는 1기, 곱하기, 대기. 아시겠죠? 대기. 그 다음, 구축물은 얘가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여기 얼마나 잡는다? 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몇 프로? 5% 곱하기 5%니까 경과된 기간의 수 몇 기? 3기 곱하기 대기. 됐습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컴퓨터가 순식간에 해줘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5% 곱하기 1기. 왜 1기인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맞죠? 그 다음, 구축물은 하나, 둘, 셋. 하니까 여기가 3기. 됐죠? 얘가 지금 필요한데, 얘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컴퓨터는 0203으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극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번 드러나 본다 하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오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수업은 진하게 할 거예요. 수업은 완벽하게 할 겁니다.
자, 여기 왔어요. 얘를 이제 입력할 때 얘를 입력 잘 하셔야 돼요. 0203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클릭하고 얘를 입력 잘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 몇 개인지가 정확하게 해야 경과된 기간일수가 세워져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면 1기니까 4월부터 6월로 들어갑니다. 4월부터 6월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뭐 입력해 볼 거냐면 여기까지 입력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해당지의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 플러스 엔터. 자, 치등 연월은 문제에 한번 보시면 기계장치가 2019년 11월이죠. 2019년 11월. 그래서 여기에 2019년 11월 하면 여기까지 계산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왜 되었느냐를 보면 체감률 25% 지가 계산해줬거든요. 그리고 1-25% 곱하기 1 하면 얘가 0.25가 되잖아요. 그럼 1에서 0.25 빼면 뭐가 되냐면 0.75가 되거든요. 맞죠? 75% 계산된 거죠. 그냥 계산 다 됐어요. 우리가 입력한 건 뭐냐면 일단은 원재료 걸렀고 원재료 한번 걸러주시고 두 번째는 해당 제한 매입세액 넣고 치등연월을 딱 넣으면 여기까지 계산 다 된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밑에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축물 한번 가볼게요. 자, 구축물은 여기 몇 번? 1번.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1번 선택하겠지. 맞죠? 선택하고, 아니요 하시고, 얼마? 500만 원 딱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경과된 기간의 수가 언제냐면, 2018년 10월. 여기 2018년 10월 하면 계산 다 된 겁니다. 여기가 계산됐어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틀리는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틀린다면 여기 원재료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틀리는 부분이 감가상각 자산만 구한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여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틀리는 부분이 원재료 하나랑 여기예요.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또 이해 목적상 제가 한번 가볼게요. 현재 문제에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자, 이런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2019년 2기가 여기에요. 됐죠? 2020년 1기가, 자, 2020년 1기가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지금 색깔별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면세 비율을 구해볼게요. 면세 비율. 딱 봐도 면세 비율 몇 프로죠, 얘가? 50%죠?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자, 과세는 얼마 매출했냐면 1억 매출했고, 면세는 얼마 매출했냐면 1억 매출했으니까, 면세 비율 50%, 과세 비율 50%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50%예요. 맞아요. 얘가 50%, 제가 여기 50%라고 적을게요. 지금 면세 비율 증감 내역이에요. 면세 비율. 자, 컴퓨터가 해준다 그랬어요. 이 비율은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근데 왜 50%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과세와 면세 다 합한 게 얼만데요? 2억 분의, 맞죠? 그 다음 면세 매출만 넣으면 되죠. 1억을 넣으면 50%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면세 비율이 몇 프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두 개 다 한 값이 얼마예요? 더 한 값이 2억 분의 이제 면세 값만 올리면 되죠. 1억 2천이라고 쓰면 얘는 몇 퍼센트 된다? 60%가 돼요.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과세가 이만큼의 40%이고 면세가 이만큼의 60%예요. 어쨌든 간에 면세 비율은 몇 프로다? 60%예요. 자, 제가 지금 넣을 데이터가 요게를 60% 넣을 거고 얘를 50% 넣을 거예요. 그러면 증이에요? 감이에요? 증 얼마? 10%가 증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면세 증감된 비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0%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프로그램 진입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에 10 쓰고 10 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얘를 컴퓨터가 계산해 준다고. 볼래요? 단기 총공급 면세 공급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넣는 데이터가 뭐냐면 얘를 넣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단기가 아니지. Sorry. 틀렸네. 얘가 단기죠. 맞죠? 그럼 여기 얼마 넣는다? 2억이라고 넣고 그 다음 해당 칸 여기 면세에는 얼마라 넣는다? 1억 2천이라고 넣으면 되지. 자, 여기에 2억이라고 넣고 자, 숫자가 지금 저는 잘려서 저는 학습 목적상 0을 좀 뺄게요. 2억이라고 넣고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를 얼마 넣는다? 1억 2천 넣으면 면세 비율이 이미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 직전권은 뭐 넣으면 돼요? 얘를 넣으면 되죠. 맞죠? 여기 2억. 여기 2억 넣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1억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10%딱 계산해줘. 여기에 2억 넣고 여기에 1억 넣으면 증가율 10% 해준다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여기에도 똑같이 2억, 1억 2천, 2억, 1억 이렇게 적으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가 계산해주죠.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페이지.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집어넣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여기 단기라고 나오고 직전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단기랑 직전이랑 이야기해요. 내가 이때 계산한다면 이때 단기는 당연히 얘를 넣는 게 맞는데 직전을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얘를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때 계산 안 했다면. 왜 안 했는데요? 5% 미만은 경우 안 하거든. 다시 단기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단기와 직전을 넣었는데 이번 기수가 이때야. 이해가시죠? 그럼 당연히 얘를 넣으면 됩니다. 얘는 문제가 안 돼요. 단기는 무조건 단기를 넣었는데 이 직전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5% 미만에는 계산 안 했다면 이렇게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이때는 계산했고 이때 안 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결론. 우리 시험에 틀리는 놈은 딱 두 개예요. 직전을 넣는 것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사례가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직전 자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직전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전거 넣으면 직전이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감가상각 자산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이 문제 521페이지입니다. 회사 코드 안 바꾸셔도 돼요. 얘는 521페이지. 요 문제 저랑 같이 하고 마지막 한 문제밖에 없어요. 두 문제밖에 없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2020년 2기 확정 신고시입니다. 자,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해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합니다.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그래서 얘를 2020년 확정 신고시니까 언제로 가면 돼? 10월부터 12월로 일단 갑니다. 일단 10월부터 12월로 갑니다. 그 다음 대기할게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X 할 거 X 해주세요. 발견했죠? 시험에 나온 애들이 원재료, 토지 이 정도 나왔어요. 얘 X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건물하고 기계장치 거기 면세 비율 부분 말고 그냥 입력해 보세요. 면세 비율 말고 그냥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건물, 그래, 한번 먼저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토지는 X 했고, 제 건물을 선택할 때는 1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1번 선택하고, 엔터, 취득 연월 2019-05 끝. 끝났어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게, 이거 안 했노, 이거. 이거 해야지. 1,000만 원. 해당 지하의 매입세액과 취득 연월만 넣으면 계산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고, 해당 지하 매입세액은 1,500이죠. 2020-03.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 면세 증감 비율을 구할 건데, 자, 면세 증감 비율을 구할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 여기 보면, 현재가 2020년 2기예요. 맞죠? 2020년 1기, 2019년 2기. 여기에 면세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컴퓨터가 해줘요, 사실은. 근데 면세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 면세 비율 몇 프로? 자, 면세 비율. 48%. 왜 48%냐? 라고 한다면 두 개 더한 값이 10억이죠. 10억 분의 면세 사업이 얼만데요? 4억 8천. 이렇게 되니까 48%죠. 맞죠? 요거 몇 프로인데요? 그럼 50%죠. 왜 50%냐고요? 8억이잖아요. 전체가. 8억 분의 몇 억? 4억이니까 50%죠. 요거 면세비율 몇 프로? 감 잡았다. 감 잡았어. 이렇게는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데? 5%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면 단기. 얘가 단기가 되고, 얘가 단기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직전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얘를 넣을 거예요.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저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총 공급액 10억. 저는 이제 학습 목적상 10억이랑 이렇게 쓸게요. 10억이고 얘는 얼마? 6억. 이 단기. 이 데이터를 여기, 자, 이 데이터를 여기에 넣은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직전의 데이터를 뭐 넣어야 된다? 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억에 48억 4억 8천 땅 하면 이제 12% 나온 거죠. 이해갑니까? 자,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PPT에 이제 요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건물은 3기. 자, 건물은 3기가 되었고, 그 다음 기계장치는 1기가 되었고, 그림상은 이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었고, 증가된 면세 비율이 얘가 50%, 얘가 60%, 얘가 48%,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산된 걸로 본 거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형식의 그림을 띄운 거죠. 맞죠? 그러나, 여기에 기계장치는 단기는 당연히 10억에 6억이 맞는데, 직전 얘는 8억에 4억을 적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이 틀리게 하는 원인이 되죠. 즉, 증감률이 다른 거죠. 왜 그러느냐? 기계장치 이때 닿거든. 기계장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증감된 비율이 얘가 10%입니다. 얘가 틀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즉, 입력할 때 여기는 뭐 무조건 단기를 적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데 직전의 데이터는 진짜 가려서 적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22페이지입니다. 자, 622페이지. 자, 62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자, 요거.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문제 62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원재료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건물만 일단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해당 지하 매입세 2천만 원 넣고, 시댁 2019-02. 맞죠? 지금 2020년 1기예요. 네, 기간 다 됐다. 다시 4에서 6으로 들어가고, 1번 해당 지하 매입세액 2020-19-02 하면 경과기간, 경감률 뭐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요것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요것도 넣어 볼게요. 단기는 절대 불변이에요. 단기는 이제 얘를 넣으면 됩니다. 얘를 넣을게요. 총 공급 8억. 맞지요? 면세 2억. 지금 현재 문제는 얘를 넣을까? 얘가 지금 고민인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현재 면세 비율이 얘가 지금 몇 프로냐면 면세 비율이 이렇게 놔두면 면세 비율이 바로 나오네요. 이 면세 비율이 몇 프로냐면 40%예요. 근데 여기 면세 비율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그럼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했어요. 얘는 트랩이에요.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6억에 3억 이렇게 넣으면 끝.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450만 원의 의미는 450만 원 돌려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는데 됐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클릭하고 납부세액 재계산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떤 문제는 얘를 제시 안 하고 증가율을 바로 입력하는 문제도 나와요. 증가율. 이때는 내가 이제 면세 비율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시험에는 면세 증감 비율을 잘 판단해야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새로운 새 책에 대한 페이지네요. 보니까 새 책. 내가 아까 페이지가 좀 달라서 봤더니 책이 좀 바뀌었죠. 이제 2021년도 책이 나와서 그 책의 새 책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수업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중에서 하나 나와요. 하나. 11개 중에서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남은 거 요거 하나예요. 요거. 뿅.